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사실은 이런 시댁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 없는 시댁은 견디기 힘들다는 뜻일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71살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드디어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기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조건만 보고 온 건 아닌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요.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부지런히 살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했고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귀한 외아들 서구가 있었습니다. 서구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구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살게 하지 말자. 남편과 나는 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학비를 마련했고 우리 아들은 마침내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는 잘 살겠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는 혼자 이 오래된 시골집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서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었는데 서구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순간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일까요? 지수를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허름한 코트에 낡은 신발, 주름진 손으로 해진 손수건을 꼭 쥐고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지수가 걸어오더군요. 나는 모른 척하며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좀 어지러워서. 미안하지만 물 한 병만 사다 줄 수 있겠니? 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원한 물 한 병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지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인지.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서구와 지수를 우리 시골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집도 일부러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오래된 나무 장판, 낡아빠진 부엌.
내 아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서울에서 자란 지수는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지수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낡았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부족할 거야. 지수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외할머니 집? 네.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서 많이 지냈어요. 방도 좁고 겨울이면 너무 추웠죠. 하지만 외할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나는 지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지수와 단둘이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도 돼. 이 집에서 사는 게 힘들진 않겠니? 지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되긴 해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현실은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든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사실은 이런 시댁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 없는 시댁은 견디기 힘들다는 뜻일까? 나는 올해 71살.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드디어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기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조건만 보고 온 건 아닌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요.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는 올해 71살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부터 땅을 일구며 살았고 어렵게 아들 하나를 키워냈지요. 하지만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이 낡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단 하나, 아들 서구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구가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구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여자라면 우리 같은 시골 생활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가족이 되어도 괜찮을까? 나는 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인데? 그러자 서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람 속을 어떻게 한눈에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다들 착한 척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인연인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쌀 한 톨도 아껴야 했던 시절이었고 초등학교도 다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부모님 일을 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배었고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나처럼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밭에 나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지요. 그렇게 힘든 나날 속에서도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보물 같은 아들, 서구가 태어났습니다. 서구가 태어난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내가 먹을 밥은 없어도 서구가 먹을 밥은 챙겼습니다. 내 옷은 낡아도 서구의 옷만큼은 깨끗하게 챙겨 입혔습니다. 어떻게든 공부만은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나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덕분에 서구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는 잘 살겠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을 건 이제 오직 서구 하나뿐이구나. 하지만 서구는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나는 명절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시골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밭일을 하면서도 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었는데 서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나는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일까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 전 나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 같은 시골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안정된 생활을 보고 결혼하는 걸까?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속마음이란 쉽게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말을 섞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숨긴 채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 과연 지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며느리감 지수를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받기 전 먼저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나는 일부러 기차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 낡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누가 봐도 시골에서 막 올라온 초라한 노인이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젊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바로 그 여자 지수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지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바쁜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물 한 병만 사다 줄 수 있을까?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물 한 병을 건네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 곁에 서서 물이 넘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기본적인 마음씨는 괜찮구나. 그런데 그때 지수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같이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단순한 친절과 평생을 함께하는 건 다르니까요. 나는 조용히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볼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서구와 지수를 우리 시골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을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이게 하려고 방 청소도 하지 않았고 오래된 가구 그대로 두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부엌에는 낡은 주전자와 달아빠진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구가 지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나는 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을 둘러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낡았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부족할 거야. 지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의아해졌습니다. 외할머니 집? 지수는 잠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방도 좁고 겨울이면 너무 추웠죠. 그래도 외할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돈 많은 집에서 편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요즘 허리가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해 먹었네. 나는 일부러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반응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지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불만을 드러낼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참 후 지수는 두 손 가득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된장, 두부, 달걀, 감자. 필요한 것들을 사와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박한 저녁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한 접시. 나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힘들었을 텐데. 그러자 지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익숙해요. 외할머니가 항상 밥상을 차려주셨지만 제가 커서는 제가 해드렸거든요. 나는 지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하지만 손끝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아마도 남몰래 힘든 시간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는 이 아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지수가 진짜 좋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수가 지금까지 보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내와 예의에서 나온 행동인지. 사람의 진짜 마음은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했다. 과연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할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밭으로 나갔다. 밤새 비가 와서 땅이 질퍽했지만 오늘은 꼭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지수를 불러보았다. 지수야,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지수는 이미 손을 씻고 있었는지 부엌에서 손을 털며 내게 다가왔다. 네, 어머니.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나는 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고구마 줄기 좀 다 걷어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네.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농사일이 쉬울 리 없었다. 하지만 결혼하면 가끔은 시골에 내려와 도와야 할 텐데. 과연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지수를 계속 지켜보았다. 지수는 장갑을 끼더니 내가 하던 대로 고구마 줄기를 하나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속도를 내며 열심히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10분쯤 지나자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30분이 지나자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만두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지수는 잠시 허리를 폈다가 다시 몸을 숙였다. 어머니, 이거 다 걷고 나면 뭐 하면 될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힘들진 않니? 지수는 땀을 훔치며 씩 웃었다. 힘들죠. 하지만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이 아이 정말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모였다. 며느리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이 아가씨가 서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이웃집 할머니들이 지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으니까. 지수는 얼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마을 어른들 중 한 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서울서 자랐다면서? 그럼 여기서 살려면 힘들겠네. 다른 분들도 거들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서울에서 편하게 살아서 이런 시골 생활 못 버틴다니까. 밥은 제대로 할 줄 아는가? 지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바로 부엌으로 가더니 쌀을 씻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말렸다. 지수야, 그냥 앉아 있어도 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수가 씩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한참 후 지수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정갈하게 담은 나물 반찬을 마을 어른들 앞에 내놓았다. 할머니 한 분이 젓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조금 놀란 얼굴로 말했다. 맛이 괜찮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 아이 생각보다 꽤 열심히 하네. 하지만 아직 진짜 갈등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지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라. 이런 시골 생활 정말로 견딜 수 있겠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실은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역시 이 아이도 현실적인 벽을 느끼는 건가? 이제 그만 포기하겠다고 하려는 걸까? 그런데
지수가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서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든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이 너무나도 진심이었으니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돈을 보고 온 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나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지막 반전의 순간을 준비했다. 며칠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였다. 지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본 것은 초라한 시골집이 아니라 넓은 대저택이었기 때문이다. 정원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대한 철문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끌었다. 지수는 당황한 듯 입술을 떼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어머니 댁이에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란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사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란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지.